뱃속에 만삭의 아이를 품은 미라가 발견됐다. 440년 전에 엄마가 겪었을 안타까운 삶과 죽음. 그녀는 누구였으며 사인은 무엇인가? 아이고, 조금만 더 신경. 아이고, 어떡해. 21세기 첨단 의학을 통해 미라의 생로병사를 증명한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집트 파라오들은 다음 생애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미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기원전 14세기 때의 소년왕 투탕카멘입니다. 발굴 당시 100kg이 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 등 유물 3천여 점이 발견돼서 더욱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황금관의 주인인 투탕카멘 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첨단 기술로 복원한 투탕카멘 왕의 얼굴입니다. 잘생겼지요? 학자들은 골절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인까지 밝혀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라들이 발견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라 연구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 퀴니피악 대학의 베켓 교수는 첨단 과학을 통해 미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에서 발견된 이 미라를 연구하고 있다. 오늘의 목표는 폐질환으로 사망했을 미라의 병변을 확보하는 것이다. 질병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밝혀 현재와 미래의 질병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다. 미라 연구는 창문을 열고 과거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죠. 우리는 인류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미라를 통해 배웁니다. 그것을 알아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 질병의 역사입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는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무연고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 좀 침범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예, 요만치요. 이게 좀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발굴 당시 관 속에서는 무려 1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돼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시신을 감싼 복식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여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미라의 완벽한 보존 상태였다. 코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치아와 얼굴 골격도 거의 그대로였다. 미라의 모발에서는 윤기까지 흘렀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 보존 상태가 뛰어났다. 지문과 주름까지 보이는 미라의 손엔 손톱까지도 모두 남아있었다. 오랜 세월 탈수가 진행됐지만 전체적인 골격도 어디 하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이며 왜 사망한 것일까? 분석을 담당한 고려대학교 의료진은 미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CT 촬영에 들어갔다. 64채널 MDCT를 통해 미라의 몸이 0.75mm의 미세한 간격으로 단층 촬영됐다. 그런데 CT 촬영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미라의 하복부에 위치한 작은 생명, 그것은 태아였다. 태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태아는 이렇게 얇은 막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건 이제 자국막과 일부는 태반 그리고 양막에서 쌓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태아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태아에 다리가 있고 척추가 이어지면서 이 척추와 어깨 부분이 산도의 가장 좁은 부위에 골반뼈에 걸려 있습니다. 골반뼈에 걸려 있고 그 바깥으로 머리는 이미 산도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머리만 보이는 상태인 게 된 것입니다. 엄마의 진통이 5분에서 10분만 지속됐어도 세상에 태어났을 안타까운 생명과 아기를 품은 채 미라가 되어버린 엄마. 그들은 누구였을까? 미라와 함께 발견된 옷과 유물은 사망 연대와 신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관 속에서는 무려 60건이 넘는 복식류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문양이 화려한 비단류가 많았다. 미라가 평상복으로 입었을 이 저고리의 경우 빛이 바래긴 했지만 무늬는 물론 색감도 무척이나 화려하다. 깃과 소매, 견마기 부분에는 황금실이 들어간 고급 비단인 금선단까지 사용됐다. 그리고 금실을 넣어서 짠 금선단이라고 하는 거를 옷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신분으로서는 어려운데 그런 옷을 2가지나 계속 입고 있었고 이런 거로 봐서는 이 부인이 보통 부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홑바지의 허리끈엔 장례를 치렀을 누군가가 적어놓은 기록이 남아있었다. 한글로 적힌 병인년 윤시월. 그것은 1566년 음력 10월로 조선 명종 때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함께 발견된 편지다. 발신인은 조선의 12대 왕이었던 인종의 후궁인 숙빈. 많은 부분이 손상됐지만 숙빈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미라의 무덤이 발견된 곳은 숙빈의 친정이기도 한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묘역이다. 안타깝게도 비석은 사라진 상태였지만 미라 역시 이곳에서 제법 큰 규모의 무덤을 갖고 있던 주인이었다. 그렇다면 족보에서는 그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중에서는 그녀를 파평윤씨 가문의 딸로 추정하고 있다. 명정에 보면 파평윤씨 지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파평윤씨 딸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다 돌아가셔가지고 친정에 와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래서 이제 소의 딸이 것이다. 이제 극존칭을 또 썼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 때문에 이제 소의 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중에서는 경어체가 사용된 숙빈의 편지를 주목했다. 편지의 수신인이었을 숙빈의 아버지는 윤월량으로 11대 왕이었던 명종의 어머니이자 수렴청정으로 유명한 문정왕후의 오빠가 된다. 조선 초중기 중앙에서 막대한 권력을 누렸던 집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라는 숙빈과 어떤 관계였을까? 숙빈의 아버지인 윤월량에겐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윤소와 윤찬이 아들이고 딸이 숙빈이다.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숙빈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중에서는 숙빈과 윤월량을 중심으로 딸을 찾아봤다. 이들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윤찬과 윤소. 그러나 이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다만 윤소는 사망 전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3이 아들이다. 유일한 딸은 후처에게서 얻은 첩녀. 미라는 바로 이 첩녀로 보인다. 족보상으로 그녀는 태릉의 주인인 문정왕후의 친정쪽 종손녀가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